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50일의 동영상에서는 공범의 종류인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그리고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대항범의 내부 참가자인 대항자에 대해서 임의적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항범의 외부 관여자에 대해서 임의적 공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년 1월 16일 선고 2013도 6969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2014년 1월 16일 선고 2013도 6969 판결의 사실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검찰 관계자를 잘 알고 있던 병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 병이 브로커입니다. 을은 자신의 범법 행위로 인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되자 이를 무마해 볼 생각으로 갑에게 검찰 관계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즉 을이 갑에게 아는 브로커 있냐 라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병이 검찰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을에게 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갑의 소개로 을은 병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해 검찰 관계자에게 이를 무마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하면서 병에게 5천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검찰은 갑이 병을 을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병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갑의 행위는 병의 변호사법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갑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갑이 병의 변호사법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하느냐가 이제 쟁점이겠죠. 일단 병에 대한 적용법적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여기서 병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인 검찰의 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이를 무마할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을로부터 금품인 5천만 원을 받았으니 병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에게 5천만 원을 준 을은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 쟁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품을 받는 사람이라는 건 금품을 주는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대항범 중에서 대항자 1방만 처벌하고 타방은 처벌하지 않는 셋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유형에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판매죄, 음화임대죄도 포함되는데요. 형법 제243조 한번 볼까요? 음란한 문서 등을 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음란한 물건인 포르노 잡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돈을 주고 그 포르노 잡지를 빌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돈을 받고 포르노 잡지를 임대한 을은 당연히 형법 제243조의 음화 임대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243조에 바로 해당이 되죠. 그러나 포르노 잡지를 임차한 갑은 음화 임차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포르노 잡지를 임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갑이 을에게 돈을 줄 테니 포르노 잡지를 임대해 달라고 졸라서 을이 마지못해 갑에게 포르노 잡지를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교사범에 관한 규정 한번 볼까요? 형법 제31조 제1항인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렇다면 갑은 을에게 음화 임대죄를 저지르도록 계속 졸라서 시킨 거니까
갑은 을에게 음화임대죄를 저지르도록 교사를 한 것이니 형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갑을 을의 음화임대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범과 같은 임의적 공범에 관한 규정을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적 공범에 관한 규정은 내부 참가자에 대한 것으로서 형법 각 측에 규정되어 있고, 임의적 공범에 관한 규정은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각 측에서 이미 내부 참가자에 관해서는 처벌할지 말지와 처벌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처벌할지를 미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의 임의적 공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에 대해서는 형법 각 측에서 미리 정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형법 총칙의 임의적 공범, 즉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버리면 미리 정해놓은 형법 각 측의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법 각 측에서 음화임대죄에 있어서 음화를 임차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놓았는데, 음화를 임차한 사람이 음화를 임차한 것은 음화를 임대한 것을 도운 것이니 음화임대죄의 방조가 된다는 식이면, 음화를 임차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형법 각 측의 규정은 아무 쓸모도 없어지고 무조건 음화임대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형법 총칙의 그 임의적 공범에 관한 규정을 내부 참가자한테 적용을 해버리면, 이거는 형법 각 측의 필요적 공범에 관한 규정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내부 참가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공범, 즉 대항범의 내부 참가자에 대해서는 임의적 공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법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관계에서 을이 병에게 검찰의 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고 하면서 병에게 5천만 원을 준 경우, 돈을 받은 병은 당연히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돈을 준 을은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호사법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필요적 공범, 대항범에 속하고, 돈을 준 을은 내부 참가자이기 때문에 형법 총칙의 임의적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어서 설사 을이 병을 꼬시는 등 꿰는 등 별짓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을을 병의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고, 병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과 같은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을은 병의 공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아무런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14년 1월 16일 선고 2013도 6969 판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요 앞에 말은 뭐예요?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은 대항범에 있어서는 이 말이에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적용이 있을 수 없다. 즉 임의적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적용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대항범의 내부 참가자, 대항자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내부 참가자가 아닌 외부 관여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필요적 공범에 관한 형법 각 책상의 규정은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에 대한 것이지 외부 관여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즉 필요적 공범에 관한 규정은 그 예정하고 있는 내부 참가자에 대해서만 예정을 하고 있지 외부 관여자에 대해서는 전혀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관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면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그 내부 참가자에 관여한 외부 관여자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법 각 책상의 필요적 공범에 관한 규정은 그런 경우에 외부 관여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형법 총칙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5회 동영상에서 대법원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8도 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았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동하여 삼성그룹의 관계자로부터 뇌물인 승마용 말을 수수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을 공유한 삼성그룹 관계자는 대항범인 뇌물죄에 있어서 내부 참가자, 대항자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외부 관여자로서 내부 참가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인 공동정범이 성립되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내부 참가자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외부 관여자인 최순실도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임의적 공범인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가 적용돼서 최순실을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지금 다루고 있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사건에서 병을 을에게 소개해준 외부 관여자인 갑은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갑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외부 관여자에 대해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외부 관여자가 관여한 내부 참가자가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내부 참가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갑은 이 사건에서 내부 참가자 중 을에게 관여하였는데 을은 앞서 보았듯이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내부 참가자, 그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내부 참가자이므로 이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내부 참가자인 을에게 관여한 갑도 당연히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품 등을 공유한 자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 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 이 브로커죠. 브로커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유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 주는 행위죠.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 즉 브로커의 금품 수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자, 이 판례의 의미는 을은 병과 임의적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을은 여기서 그 금품 공여자입니다. 병이 브로커고요. 을은 그 브로커인 병과 임의적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갑이 금품 공여자인 처벌받지 않는 금품 공여자인 을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갑의 행위를 병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갑은 을에 대해서만 관여한 거지 병에 대해서 관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병에 대한 그 을을 통해서 병을 도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 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 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갑이 을이 아닌 브로커 병의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병은 브로커인 병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라는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내부 참가자이기 때문에 갑이 브로커인 병에게 관여하였다면 당연히 갑에게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갑은 병의 행위에 대한 임의적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1182년 9월 14일 선고 80도 2566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즉 정범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쉽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이건 이제 방조행위를 그냥 설명한 거예요. 피고인들이 정범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이때의 정범 브로커입니다. 브로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즉 금 2억 원을 제공받고 건축 사업 허가를 받아주려고 하는 행위, 즉 금품을 받는 행위잖아요. 그 받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즉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능력이 있는 자를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는 이 브로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다루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14년 4월 16일 선고 2013도 6969 판결은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대항범의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상의 그 규정에 적용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그 대항범의 내부 참가자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 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즉 브로커의 범행에 대하여, 그 금품을 받는 사람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병이 저지른 변호사법 위반죄를 갑이 방조했다고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방조죄로 갑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금품을 받은 병이 아니라 금품을 공여한 을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한 것이고, 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갑은 병의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되지 않아 갑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앞서 보았듯이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 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이거 잘 헷갈리지 않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집합범과 대항범의 개념과 대항범의 내부 참가자와 외부 관여자에 대한 임의적 공범 규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형법 총칙에 나오는 그 공범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